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자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에 눈에 띄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사이드 톱인데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경남 기업의 특혜 지원 압력,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경남 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때 채권단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대출을 강요하고 또 감자 반대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좀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가 수사 중인 상황인데 오늘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측은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다, 검찰에서 가서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협력사가 줄도선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금감원 담당 국장으로서 경남 기업을 최대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이런 해명 내놓았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첫 전투기 만든다, 이런 제목의 일면 헤드라인이고요. 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KAI라는 곳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요, 국내 업체가 주관을 하고 외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형태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이 한 60% 투자가 되고요. 이 KI를 비롯해서 국내외 업체가 20%,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0%를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라고 하고요. 2032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배치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개발과 양산에 투입되는 예산 총 18조 원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해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핵심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무늬만 한국형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국민일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징용의 한설인 일본 11곳 세계유산 될 판, 이런 기사입니다. 일본이 조선인 징용 내용 등을 빼고 일본의 11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이미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오는 7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당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표류하는 4대 개혁, 골든타임이 샌다.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이 단골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 올해 경제 발전의 방향의 핵심으로 내세운 게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 개혁인데 이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오늘 짚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노동계가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긋고 있고 결국은 3자 득실 따지다가 조율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실었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한 뒤에 우선은 그 다음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수순이다, 이런 얘기고요. 예고된 것처럼 오늘이 그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합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불투명하다라고 세계일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전공 살리기 별따기 한숨 쉬는 해외 인턴,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청년 해외 취업의 허와시를 오늘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미국 연수 프로그램 허술한 거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성공 사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허드렛 일 하기가 일쑤고 결국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 잡았는데 한국계 업체에서 한국말로
주로 얘기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면 사이드 기사인데요. 예, 위기냐 기회냐 시험 대선 한국 외교라는 제목입니다. 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재외 공관장 회의에서 한 발언을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양쪽에서 러블콜 받는 건 축복이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옳다면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또 사드 관련 비판에 정면으로 좀 반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상황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서 장기적 전략은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사 계열 종편과 관련된 기사를 실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 7개 채널을 통틀어서 JTBC가 방통위가 조사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5만 7천 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은 있어 보입니다. 1위는 KBS고요. 말씀드린 대로 JTBC가 2위, SBS 3위, MBC 4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긴급점검 의료 수출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중형차 4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선전한 그런 내용인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의료 협력 2년째 헛바퀴 돌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문의 일면입니다.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민간 사업을 정부가 실적 포장에만 급급해서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주요 사업들 중단되거나 축소돼서 부실한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답니다. 체결된 MOU들 상당수가 행사용이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해외 나가고 그럴 때 부랴부랴 발표한 그런 행사용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토끼사는 아니고요. 4.29 재보선 판 흔든 정동영 야권 분열 가속 이런 기사가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3단으로 실렸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어제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득권과 대결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야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서울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죠. 그에 이어서 지지층이 쪼개지면서 표 분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강하게 반발했죠.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 살펴봤고요. 사진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한겨레 일면부터 가보겠습니다. 경찰 장벽에 막힌 세월호 유족 항의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하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근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항의 방문을 하러 청와대로 가려다가 경찰에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아래까지는 간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경찰이 장벽을 병력으로 벽을 쌓고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니까 진상규명 봉쇄하고 청와대 비호하려는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을 한 건데 조사의 대상이어야 될 해양수산부가 대거 공무원을 이 조사특별위원회에 파견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식의 시행령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거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양도 동시에 촉구하고 있고요. 예. 앵글이 좀 묘합니다. 예. 예. 세종대왕이 마치 이렇게 오른손으로 예. 여기서 그만 가야 된다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동상화 앞이어서 예.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진 손짓일 텐데, 그렇죠? 예. 백성을 사랑하고 감싸라는 그런 세종대왕 동상인데 여기까지 뭐 이런 제스처로 읽히는 묘한 상황입니다. 예. 자, 한국일보 일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위장 연막 지원받으며 해안 상륙. 어제 경북 포항시 독성리 해안에서 열린 2015 한미 해군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에서 연합군이 이 장갑차와 위장 연막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안에 상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뭐 한미 연합 훈련인 거죠? 예. 포항 독성리 해안에서 열렸네요. 상륙 훈련이라면은 바다를 통해서 육지에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진입하는 그런 훈련으로 보입니다. 예. 포항에 해병대 사령부가 일부 있고요. 예. 자, 서울신문 가보겠습니다. 주중대사의 허리 숙인 외교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5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 뒤에 김장수 주중대사와 악수하고 있는데 김장수 대사는 앉은 채로 윤병세 장관을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고 있고 윤병세 장관이 자연스럽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원래 외교부 장관이 주중대사보다 높아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외교부 서열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장수 그 주중대사가 장관도 지냈고요. 예.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냈고. 예. 또 꽃꽃장수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숙일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네. 어쨌든 좀 이채로운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사진이었고요.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 대타협안 불투명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오늘까지 합의한 초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사정위는 대타협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그러니까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3월 내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뭐 3월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절박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꼭 그래야 되는지 네. 시간을 갖고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3월 3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졸속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요. 예. 예. 나머지 신문들은 되게 같은 행사 사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꼭지를 골라봤습니다. 국민일보 사진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미 로봇 작동에 깜짝이야 라는 아주 상큼한 사진 기사 제목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제목은 상큼합니다, 일단.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에 센터를 시찰하던 중 이 거미 로봇의 스위치를 켠 뒤 갑작스러운 동작에 놀라며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깜짝 놀란 듯이 내밀었던 두 팔을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또 포착을 했군요. 예. 이 사진 기자가요. 그 옆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황창규 KT 회장이 아주 밝게 웃고 있습니다. 예. 황창규 KT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사정 칼바람이 매서운데요. 대통령하고 뭐 이런 사진도 한컷 찍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이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같은 행사 사진을 이제 국민일보, 동아일보도 예. 실었고요. 예. 세계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요 조간신문 나머지 다른 신문은 다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꼭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31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당신의 가난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이고요. 경상남도 서민 자녀교육 지원 사업 신청 구비 서류만 최대 14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예.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이 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중 26%만 접수를 끝냈다고 하고요. 학부모들이 홍보 부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잘 모르거나 소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비 서류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경남 창원시 주민 K씨는요, 어제 오전 성산구 한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무려 11가지의 구비 서류를 어렵게 준비해서 접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K씨는 지원 대상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일단 접수해보고 창원시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요, 증빙 서류 미비로 대부분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절차가 복잡해서인지 조손 과정은 신청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공무원은 지원 대상 여부가 애매한 학부모들은 상담하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정으로요. 실제 월 소득액 4인 가구 기준 418만 원 이하입니다.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주민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150%에서 250% 사이인 가정은요, 굉장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지원 대상 학생 10만여 명 가운데 이 14종의 구비 서류를 내야 하는 학생은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자, 경향신문이 A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서류들을 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더군요. 14가지 다 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차량을 한 대 소유하고 부인이 자영업을 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읍면동에 비치된 필수 작성 서류 5가지와 신청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 9가지 등 모두 14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략 살펴보면 일단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고용임금 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이런 거는 얼마나 사실 가슴이 아픈 증빙이겠습니까?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등등등등. 차량보험 가입증서, 차량보험 가입증서 사본도 있네요. 예금 잔액 증명서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 부채 증명원도 내야 되고요. 예. 예. 이렇게 하면은 1년에 50만 원. 예.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예. 이게 이제 의무급식 그거 줄이고 그렇죠. 돈 안 주고 그렇죠. 대신 이거 하겠다라고 이제 홍준표 그렇죠. 지사가 밝힌 거 아닙니까?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했죠. 예. 경남도는. 제목이 당신의 가난을 증명하라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에게 비슷한 제목을 하나 건네고 싶습니다. 예, 뭡니까? 예, 저 미국 가서 골프 치지 않았습니까? 예. 비즈니스 차원이었다고 얘기했죠. 예. 당신의 비즈니스를 증명하라. 예. 아, 참 그냥 점심 주죠. 왜 저런 걸 할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입니다.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항의에까지 종북몰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항의하는 경남 지역 학부모들에 대해 종북 세력 등 반사회적 정치 집단이 배후에 있다면서 종북몰이를 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하태봉 경남도 공보관과 신대호 행정국장 어제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경남도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 명의라는 것은 지사의 의중이 담긴 성명이라는 것이겠죠. 자, 경남도는 성명에서 최근 도내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반사회적 정치투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 집단이 경남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반사회적 정치투쟁 행위에 대해서 신대호 국장은요. 등교 거부, 어린이 동원 집회 등 어린이들이 직접 투쟁의 주체가 되는 행위다라고 정의 내렸다고 하는군요. 하태봉 공보관은 학부모들은 순수한데 언론 플레이 등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배후 세력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북 세력 배후설의 근거가 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 예, 이런 말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의 진헌극 공동대표는 우리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정책에 반대할 뿐 종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홍 지사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종북몰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종북이 아니라는 증명까지 하고 집회해야 됩니까? 예. 예. 근거대라고 하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 예.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보관이라는 사람이요. 예. 예. 진짜 말이 됩니까? 종북. 여기에도 종북. 그렇습니다. 예.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도지사나 그 밑에서 일하는 공보관이나 뭐 행정국장이나 인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난한 대통령의 값진 가르침, 한국 SNS 후끈이란 제목이고요. 우루과이 무히카 어록 화제, 출판계도 평전 발간 경쟁, 뭐 이런 부제가 달린 기사입니다. 자,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가격이 없는 겁니다. 예,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 전에 퇴임한 남미의 대통령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무히카 전 대통령 관련 글을 경쟁적으로 올리곤 한다고 합니다. 무히카 어록이란 글과 함께 재임 기간 중 대통령궁을 노숙인에게 내주고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진, 대통령 월급의 90% 이상을 기부한 일, 낡아 빠진 1987년형 하늘색 폭스바겐 비트를 몰고 다니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왜 우리나라엔 이런 지도자가 없냐고 성토하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 예, 청렴을 정말 몸소 실천한 그런 대통령이죠. 진정한 서민 대통령, 어떤 언론은 빈민 대통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먼, 그것도 퇴임한 우루과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조명받는 것에 대해서
국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출판계에도, 출판계 판매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체계바라,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전이요. 예, 지난 작년 초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분석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무히카 전 대통령의 어록 몇 가지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가격이 없어요. 예,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부자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이런 말들입니다. 예. 예, 따뜻한 사람인 것 같네요. 딱 봐도. 예. 예. 다들 뭐 동의하겠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얘기들이죠. 예. 예. 참고로 이 무히카 대통령은요, 그 일과가 끝나면은 그 농장 한켠에 있는 자기 오두막으로 퇴근을 해요. 예. 그 구형 폭스바겐 내지는 구형 오토바이 끌고 퇴근을 해서 거기서 자고 출근합니다. 경호원 이런 사람 별로 딸려 있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라서 우리 홍준표 지사도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의 사다리 사회복지 카드 50만 원짜리 주기로 했나 봅니다. 예. 예. 욕망을 줄이면 좀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네. 예. 그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이런 지도자 나오기를 소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투표 결과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외압 의혹과 관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라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서관이었던 사람이겠죠.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캠퍼스 통합 등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는 과정에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희 전 비서관은요, 청와대 근무에 앞서서 교육부 감사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범훈 전 수석이 교육부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을 통해서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중앙대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실무진이 반대하자 당시 청와대에 있던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이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예. 예. 예상하건대 이 박범훈 전 수석은 글쎄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자랑스러운 내 모교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국악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요? 예. 창이나 이런 걸로 말이죠. 자, 동아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비리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산비리 판도라 상자 열리나라는 제목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인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이규태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산 기슭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확보한 대규모 압수품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이규태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녹음 테이프와 음성 파일이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 USB죠. 이런 것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어제 알려져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합수단의 압수수색 당시 컨테이너에는 통째로 뜯어서 옮겨놓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자료는요, 이규태 회장과 핵심 직원별로 관리자가 나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서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까지 이용되던 물품들이 컨테이너로 급히 옮겨진 흔적이 있는 만큼 최근에 작성된 문서나 파일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 안팎에서는요, 무더기로 확보된 이 회장의 녹음 테이프와 각종 음성 파일이 이 회장의 군 또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풀어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이 회장이 평소 중요한 대화 등을 꼼꼼히 녹음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된다고 하고요. 예. 여기서 무슨 리스트 이런 거 나오겠다는 상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연예인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럴 그게 것 좀 같습니다. 관심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클라라 씨하고 그렇죠. 소송도 있었고요. 예. 아마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만약에 나온다면 기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부산 지역의 명문고를 나왔다는 이규태 회장은요.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 등에도 인맥이 폭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정치권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비도 수준급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얘기라고 하고요. 이 회장의 한 지인은 아마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얘기겠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무진에게 현금을 찔러주는 그런 로비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약 현역 군인이 인사 때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1순위나 2순위 안에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로비의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나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1순위 내지는 2순위 실현을 시켜줄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예. 굉장하네요, 진짜. 군에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방산 관련 또 업무 본 사람들, 예. 또 국회에도 이제 국방이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도 뭐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런 제목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열렸습니다. 네. 예,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예. 바랍니다. 굉장히 관심이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또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상훈 사무국장과 김용민 라디오국장이 진행하는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샅샅이 훑어보고 꼭 짚고 새겨야 할 뉴스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정치 떴다방일까요? 아니면 변신과 혁신의 아이콘일까요? 정동영, 이 사람이 걸어온 길입니다. 2007년 대선 전국에서 노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의 기초에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가르기 정치에 결별을 선언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합신당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정권 넘겨줘도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 안팎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국민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 과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용의 정치로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앞에 불려가야 하는 범죄 혐의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제 사회적 대혼란은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정동영, 대통령 정동영. 방금 정동영 대통령을 외친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어쨌거나 만만치 않은 이 사람. 야당 정치인 중에 대선을 치렀던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면요. 바로 문재인, 정동영 딱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전 고문은 두 번이나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초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아서 사상 최초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다 당적이 다른 게 좀 특이한데요. 새정치 국민회의로 96년에 초선이 됐고 2000년에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에는 무소속으로 또 전주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2009년 당시에는 지도부가 공천을 안 주자 반발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네 번째 탈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자, 앞서서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탈당을 했고요. 또 5년 뒤에는 열린우리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09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넘어왔고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이 밝힌 탈당의 편. 제1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7년 6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그리고 바로 어제 창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관악을 선거는 중대선거입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저는 저를 도구로 내놓겠습니다.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데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이 남자의 정치 역정. 네, 어제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의 목소리 좀 들어봤고요. 예. 예, 어제 정치권의 제일 핫 이슈였죠.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 기사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영 관악을 출마 4.29 보선 요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 앞서 들으신 대로 어제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4주 앞으로 다가온 이 재보궐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월 보궐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다. 기득권 정치 세력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동영 전 의원이 말한 기득권 정치 세력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본인은 기득권 정치 세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동영 전 의원은 중산층일까요? 중상층일까요? 예. 최소한 서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는 분석도 한겨레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을에는요. 문재인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정태호 후보가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자,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요.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다. 정 전 장관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가고 있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예. 자, 한국일보를 통해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3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당 표정관리, 야당 분열은 패배 성토, 여야의 표정을 다룬 기사이고요. 자, 정동영, 국민모임에서의 역할은 직함은 인재영입위원장이군요. 정동영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흐르면서 여야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관악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 위원장의 출마는 야권의 분열상이다 라면서 반사이익에 따른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도요. 단일화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야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면 일단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현 상황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새정치연합에는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광주 서을에 이어 사실상 텃밭으로 분류한 관악을마저 야권 분열로 낙선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광주 서을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얘기겠죠. 예. 자, 문재인 대표는요. 정 위원장의 출마로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일단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 이상 후보 단일화를 놓고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예, 정동영 위원장하고 후보 단일화하기 위해서 협상하지 않겠다. 예, 그대로 치르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겁니다. 예.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야권 분열은 곧 패배다. 정 전 의원의 출마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추미애 최고위원도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지지 세력을 모으지 않고 지지 세력을 쪼개고 나누는 데 앞장서서는 너 죽고 나 죽자로 귀결될 뿐이다. 이렇게 나를 세웠다고 하고요. 예. 다른 당 후보는 모르겠지만 선거 막판에 가면 어떤 결정들을 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하고요. 예. 또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둘 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서 어떤 결단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재인 대표의 의중을 반영해서 움직이겠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어제 문재인 대표가 단일화 협상은 안 할 거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최근의 행보로 보면은 어쨌든 끝까지 고하지 않을까요? 예. 차라리 여당 후보가 되는 걸 볼지언정. 어느 한쪽에서 사퇴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나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못 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지극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동영 전 고문의 행보가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는 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척졌죠. 예.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로 뛰기 위해서 척졌는데 그거를 용인하면서 그러면서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를 어쨌든 2인자로 낙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과정을 지켜본 문재인 대표로서는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지난 선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예.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이제 이상규 후보가 이른바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38.24%. 꽤 높았군요. 예.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3.28%. 예. 한 5%포인트 차이가 났죠. 그때도 이미 그리고 이제 원래 민주당 쪽이었죠. 이따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희철 구청장 출신의 그렇죠. 이 후보가 28.47%. 셋이 좀 나눈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좀 가까스로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됐던 그런 관악을인데요. 글쎄요. 한마디로 그때만 해도 이미 쉽지 않은 판이었다. 이번 구도로 간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기대대로 오신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어부지리.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해봤고요. 한겨레 일면으로 가서 조금 다른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주요 헤드라인 기사 짚어주실 때 짤막하게 언급을 해주신 얘기인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차 4만 대 수출 효과, 한 사우디 의료 협력 2년 헛바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화려한 의료 수출 발표에 민낯이라는 부제가 붙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 수출 사업의 상당수가 이렇다 할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2013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의료 수출 관련 공식 발표 60여 건의 진행 경과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요 의료 수출 사업은 현재 진척이 없거나 애초 발표에 견주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예컨대요. 복지부가 2013년 4월 9일 발표한 한 사우디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었군요.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요거는 2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인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킹파드 메디컬 시티에 가천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파미셀 등 국내 5개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주는 내용의 대형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당시 사우디 보건부와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관한 합의 의사록
양해각서 성격의 합의 의사록에 함께 서명하면서 연내 본계약 체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빈말이 됐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예. 가천 길병원 관계자는요. 한겨레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우디 쪽에서 차라리 사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완전히 포기할 텐데 그런 건 아니라는 식으로만 나오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원자력 병원 관계자도요. 2013년 12월 이후 사우디 쪽에 연락이 없어서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2013년 9월 22일 다시 한 사우디 의료기관 쌍둥이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었다며 소개한 서울 삼성 서울병원의 뇌조직은행 구축 사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삼성 서울병원과 사우디 킹파드 쪽의 협약 체결을 근거로 첫 결실이라고 소개했으나 삼성 서울병원은 그 뒤 정식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우디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와 함께 정부가 201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우디 의사 유료 연수 사업도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100명의 사우디 의사가 2014년 3월부터 10년에 걸쳐 월 3,000달러를 내고 한국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한테 밝힌 사우디 유료 의사 연수생 현황을 보면 1년 넘게 지난 올해 3월까지 연수생은 28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중형차 4만 대 수출 효과라고 포장을 했다는 얘기죠. 예. 한 4대 수출한 효과는 낸 건가요? 4대. 이명박 정부 때 보이던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병세 외교, 도 넘은 언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현장 책임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말미에 쏟아낸 발언의 일부입니다. 외교부는 장관 발언은 재외공관장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주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쏟아지는 언론의 외교정책 비판에 장관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일종의 설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고요. 예. 자, 윤 장관은 최근 외교부를 향한 언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고난도 외교사안, 고차 방정식을 1차원이나 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또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인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의 새우 등 샌드위치 신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사드 배치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논란과 미일 군사동맹, 한일 외교전 등과 관련해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놓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 축복이다. 예, 이런 발언도 했죠. 예. 예. 압력이 무엇이고 러브콜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외교 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러브콜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외교사안, 고차 방정식인데 1, 2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비난은 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걸 차원의 문제로 할 게 아니고 상식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예. 예. 윤병세 외교부 장관 관련 기사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잘 챙겨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 못하는 장관들 적극적으로 해임 건의하겠다고 그랬고요. 예. 지난번에 어떤 회의 안 왔다고 또 출석도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국무총리 주재 회의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일보에서 8면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철회를
416시간 농성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요,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면서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00여 명,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했다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으로 특조위 조사 대상을 정부 조사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시킨 점,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 약화, 특조위 사무처 인력 예산 축소, 정부 고위공무원의 특조위 사무처 요직 장악 가능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의 즉각적인 인양도 요구했습니다. 예. 자, 이들은 세월호 일주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달 4, 5일 경기 안산시 정부 합동 분향소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내놓았는데, 예, 여기에 태반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무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는 그런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고비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런데 여야 간에 합의한 미완의 특별법 때도 그랬고요. 예. 지금 특별조사의 사실상 지금 또 활동을 중단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활동 중단을 이석태 위원장이 선언했고요. 예. 예. 이 상황 보면은 좀 더 초기에 좀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B급 질문을 하다라는 경향신문 문화면에 칼럼 꼭지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실린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미생 이미지를 왜곡시킨 정부 정책 탓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는 이렇습니다. 장그래가 왜 그래요? 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이자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인 임시완이 광고 한 편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연한 광고는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TV 캠페인 청년 일자리 편입니다. 광고에는 TVN 드라마 미생 속 임시완의 영상과 함께 임시완이 직접 읽은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임시완은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리는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논란을 부른 원인은요, 주인공 장그래를 통해서 드라마 미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엉뚱하게 이해한 정부에게 있습니다. 장그래처럼 고통받는 비정규직이 줄어야 한다는데 공감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드라마 미생을 응원했는데 오히려 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정부가 주장하는 장그래법은요,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임시방편입니다. 이를 두고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는 장그래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분들이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또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면서 장그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노동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미생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다수의 시청자들 역시 임시완이 비정규직의 서름을 대변해온 장그래 이미지로 고용노동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임시완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의 한 관계자는요, 임시완이 더빙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좋은 취지의 공익 광고이며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내용이라 출연을 결정했다,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가 장그래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며 반대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예. B급 질문을 하다.
예. B급으로 읽으면 딱 와닿습니다. 예. 장그래가 왜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예, 김윤신 PD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